선문연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천복일 선사의 송. 천복일이 송하되 조주는 작가 일러라 할망구를 감정하니 좋은 술책과 기묘한 꾀를 쓰지도 않는도다. 한 계획이 천하를 평정했으니 어째서 구태여 전쟁하는 법을 수고히 물으랴. 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대산 선문연송 제412칙의 이야기를 가지고 송을 읊었는데, 대산되어 있지만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대산을 이제 대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주 선사 노파, 여기는 번역을 할망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주가 있는 오대산으로 가는 길가에 한 할망구가 있었는데 중들이 묻기를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면 할망구가 이르되 곧장 가시오 한다. 중이 겨우 세댓 걸음을 가자 할망구는 이르되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였다. 뒤에 중이 조주 선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사가 이르되 노승이 가서 감정하리라 하고는 선사가 이튿날 가서 이렇게 물으니 할망구 또한 이렇게 대하거늘 선사는 돌아와서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할망구를 감정해 마쳤도다 하였다. 자, 이게 전문인데 전문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죠. 자, 이 오대산에 조주가 이제 조주 스님이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오대산에 거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선객들이 조주 스님을 만나러 가죠. 참문하러. 또는 참문하거나 배우거나 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가다가 보면은 길가에 노파가 한 분 계시는데 노파에게 길을 묻습니다. 오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죠. 그 노파는 곧장 가시오. 그래가 몇 발자국 떼면은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제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스님이 이제 조주 선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다가 보니까 노파가 있었는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감정해 보겠다. 가죠. 조주 선사가. 그 조주 선사가 또 묻습니다. 오대산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몇 발자국 뛰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리고 조주 선사가 이제 와서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할망구를 감정해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은 그 모습의 마음을 뺏겼느냐, 뺏기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모르는 이들은 이거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모르는 이는 왜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느냐?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모습만이 전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자,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는 했지만 한번 잠깐 또 짚고 넘어가 봅시다. 조주가 있는 오대산은 어떤 곳입니까? 상징하는 곳이. 조주가 있는 오대산을 상징하는 곳은 어떤 곳이다? 이제 짐작이 가죠. 어떤 곳이다. 조주가 있는 오대산은 조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조주의 모습을 보고 조주의 모습이 흠황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겠지만은 어쨌든 조주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조주의 오대산. 오대산은 어디로 가나요? 그 조주를 만나러 가니까. 그러니까 노파가 곧장 가시오. 곧장 가시오란 말이 어느 곳으로 가시오라는 말이 없죠. 어느 곳으로 가시오 하면 모습에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곧장 가시오. 이 곧장이 모습을 한정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곧장. 그래서 노파가 이제 말을 잘한 거죠. 곧장 가시오. 그런데 스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발자국 뗍니다. 떼니까 바로 뒤에서 이야기를 하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물은 스님은 벌써 조주의 오대산에 조주라는 명자와 오대산이라는 명자, 조주라는 모습, 오대산이라는 모습을 떠올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길을 물은 스님은 모습을 떠올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모습을 떠올리고 가니까, 곧장 가시오 하니까, 곧장이라는 말을 오던 길로 바로 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곧장. 그러니까 이 스님은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곧장이라는 것. 만약에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럼 거기서 아는 거잖아요. 노파가 곧장 가시오. 모습은 허망한 것이구나. 온갖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만약에 곧장이라는 뜻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곧장 가시오에 대해서 모든 길을 갔겠죠. 되돌아갈 수도 있고 되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갔겠지. 안 그러면 오대산을 향해서 가더라도 이제 그 뜻을 훤하게 알겠죠. 그럼 그 뜻을 훤하게 알면은 뭐 가다가 또 중간에 돌아간다든지 오대산에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될 건데 그냥 곧장 갑니다. 가니까 노파는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그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이 되겠죠.
왜 노파가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그거는 이제 그 스님의 길을 물었던 스님의 공부를 이제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제 던진 건데, 이제 가서 오대산에 가서 조주선사를 만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럼 내가 감정 한번 해볼게. 갑니다. 똑같이 했어. 그러고서는 뭐 조주선사가 노파에 대해서 다른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대로 와서는 대중들에게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그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가 노파를 감정에 맞춘 곳일까요? 노파의 무엇을 감정에 맞췄을까요? 요게 중요한 관건이죠.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으면 이제 공부가 제법 무르익어 가는 거죠. 눈치를 못 챘으면 깜깜한 거죠. 아직까지. 자, 거기에서 이제 힌트는 다 나갔습니다. 거기서 힌트는 다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선사들이 송을 지었는데 그 중에 천복일 선사의 송을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조주는 작가일러라 할망구를 감정하니. 조주는 작가이기 때문에 할망구를 감정했다. 작가라는 것은 선사라는 뜻입니다. 조주는 선사니까 할망구를 감정했어. 할망구를 감정했다는 뜻이 뭡니까? 감정했다는 것. 뭐 표현을 하자면 할망구를 감정한다는 생각 없이 감정했다. 그게 감정. 할망구이 무엇을 감정했는지, 물론 이제 공부를 감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무엇을 감정했을까? 좋은 술책과 기묘한 꾀를 쓰지도 않는도다. 좋은 술책과 기묘한 꾀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술책, 기묘한 꾀. 뭐 술책이나 꾀나 그 말이지만 좋은 술책과 기묘한 꾀라는 것은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좋은 술책, 모습. 꾀를 쓴다, 모습. 좋은 술책과 기묘한 꾀를 쓰지도 않는도다. 좋은 술책과 기묘한 꾀라는 말이 붙으면 벌써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모습을 추구할 리가 없죠. 조주선사가. 조주선사는 이미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스스로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조주선사는. 그러니까 기묘한 술책과 뭐 그런 꾀를 부린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조주스님은.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또 조주스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내 앞에 느껴지는 것,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들은 이미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압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내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느꼈다면 보고 듣고 느꼈지만 그것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헛개비임을 알아야 되지만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조주선사의 경지가 되지 못하면 헛개비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렇죠? 진짜인 줄 알면 그는 범부고 헛개비인 줄 알면 성인이고 여러분들이 헛개비인 줄 알면
성인이고, 헛개비인 줄 모르면, 진짜인 줄 알면 범부고. 범부와 성인은 전혀 다르지 않죠. 단지 헛개비인 줄 알면 성인, 진짜인 줄 알면 범부. 너무나 간단하죠. 좋은 술책과 기묘한 깨를 쓰지도 않는다. 조주선사는. 자, 조주선사는 할망구를 감정했다. 할망구의 무엇을 감정했을까? 할망구를 감정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한 괴핵이 천하를 평정했으니 하나의 방편만으로 본분의 일을 우뚝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방편만으로 조주선사가 하나의 방편만으로 본분의 일을 우뚝 드러냈다. 어떤 방편일까? 조주선사가 어떤 방편으로 본분의 일을 드러냈을까? 조주선사는 한 일이 없어요. 조주선사는 똑같이 노파에게 오대산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 노파가 곧장 가시오. 그걸 갔어. 그것밖에 없어요. 조주가 한 일이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조주는 무슨 방편을 부렸을까요? 한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방편을 부린 겁니까? 그게. 다른 중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돌아와서 무리들에게 나는 오늘 그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이랬거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정에 마쳤다. 감정에 마친 곳이 어디인가? 한 계획이 천하를 평정했으니 조주선사가 이제 방편을 쓴 것이 천하를 평정했다. 천하를 평정했다면 조주선사의 방편에 대해서 입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하를 평정했다. 어째서 구태여 전쟁하는 법을 수고히 묻겠느냐? 천하를 이미 평정했는데 전쟁하는 법을 수고히 묻겠느냐? 그렇죠. 어째서 벌어지는 모습을 따지겠느냐? 조주선사가. 조주선사가 노파를 감정하러 가가지고 노파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걸 따졌겠습니까? 노파가 진짜 나이가 많은지 작은지 그걸 따졌겠어요? 노파가 오대산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에 대해서 곧장 가시오. 곧장 가시오 이 말을 잘한 그거를 따지러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노파가 곧장 가시오라는 말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회인님은 그렇게 생각하나? 명인님은 그렇게 생각하나? 인자 돌림을 안 물어보자. 잘했다고 생각하나? 노파가. 설명하기 전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했어. 아, 노파가 참 잘했구나. 곧장 가시오. 참 잘했구나. 노파가 곧장 가시오라고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망념이죠. 그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겠노?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곧장 가니까 물어봐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곧장 가니까 노파가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핵심이 좀 있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나. 물론 노파가 곧장 가시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곧장 가시오. 내가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설명을 했어요.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눈먼 망아지가 방울소리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네. 이제 그런 뜻이 되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조주선사가 그 뒤에 가서 똑같이 하고 노파를 감정한 곳. 노파를 감정한 곳은 어디일까? 천복일 선사는 여기서 첫 부분에서 조주는 작가이기 때문에 할망구를 감정했다 이랬거든요. 작가이기 때문에 할망구를 감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작가가 아니라면 감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감정할 수 없어요. 작가이기 때문에 할망구를 감정할 수 있는 겁니다. 조주는. 여러분들도 작가라면 할망구를 감정할 수 있어요. 이제 감정한 소식을 이야기해 봐야지. 만약에 작가라면 감정한 소식이 뭔지. 여기서 천복일 선사는 어쨌든 자기 할 말을 다 했어요. 조주는 작가이기 때문에 할망구를 감정했다. 할 말을 다 했어요. 작가로서 할망구를 감정했으면 됐지. 좋은 술책과 기묘한 꾀가 왜 필요하는 거니? 필요 없거든. 그리고 한 계획이 천하를 평정했으니 그 조주선사가 방편으로 이 한 계획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오대산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리들에게 내가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천하를 평정한 겁니다. 평정했는데 어째서 구태여 전쟁하는 법을 수고히 묻겠느냐. 감정에 마쳤다로 평정을 했는데 거기에 뭐 입댈 게 뭐 있나. 평정을 했다는데 거기에 무슨 모습을 걷어잡고 입을 대겠느냐. 그러니까 천복일 선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살림살이를 이제 드러냈죠. 이제 하나의 방편만으로 한 계획이 천하를 평정했다는 것은 하나의 방편만으로 이제 평정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방편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이름뿐인 방편이죠. 그게. 이름이 방편이에요. 말하자면. 자, 이 핵심이 천복일 선사도 핵심을 드러냈는데 이제 다른 선사들도 핵심을 드러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핵심을 드러낼란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지금 간파하지 못했다면 어디에서 핵심을 간파하는지. 제가 이야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그 노파의 곧장가라는 그 주인과 네. 또 조주선사님의 네.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주인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유행되는 것.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일리는 있어. 그 말은 맞지. 그 말은 이제 들으면 여기서 다 알죠. 응? 노파뿐만이 아니라 그 중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중이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아르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중이든 조주든 노파든
그 주인공의 분상에서 다르지 않다 이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아르마리. 그렇게 보는 견해도 괜찮은 견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저주가 노파를 감정한 곳에서는 이제 감정한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거는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수행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이런 뜻도 잘 모르겠죠. 전혀 몰라. 알 길이 없지. 그러나 이제 그 정도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은 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한 곳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선사가 개송해서 방금 지원거사가 말한 그런 뜻이 아닌 참으로 감정한 곳을 이야기하는지 그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공안에 대해서 수십 명의 선사가 성을 지었거든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닙니다. 수십 명입니다. 성을 지은 선사가. 한 3, 40명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선사들이 어떤 살림살이로 성을 지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엄수 선사가 이야기합니다. 옛길이 평탄한데 누가 발을 디뎠던고 문답이 분명하거늘 가는 이는 바보로다 했습니다. 늙어 빠진 조주가 왔다 간 뜻은 끝내 다만 할망구가 알 수 있으리 이랬습니다. 참 애매하게 이야기했죠. 딱 안 가르쳐줍니다. 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안 가르쳐주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주봤자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모습으로 들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손해죠. 여러분들의 지혜로서 간파를 해야 되는데 지혜로서 간파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런 아르마리를 자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거사가 저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방금 지원거사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공부에 방해가 돼요. 이런 아르마리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공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천만다행인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법문을 들어서 그래요. 그런 법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런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 여러분들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다르지 않다. 이런 법문을 들었거든요. 그 법문을 잘못 들으면 아르마리가 생깁니다. 아르마리라는 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법문을 잘못 들으면.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제 하거든요. 부처님이 벌어진 모습을 헛개비로 볼 때와 여러분들이 벌어진 모습을 헛개비로 볼 때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르마리가 좀 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지원거사 같은 저런 아르마리를 지금 버려야 돼요. 지원거사도 버려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아르마리.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을 이제 방금 설명한 지용거사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과 부처님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과 다르지 않다. 이래서 다르지 않다는 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선생님 요거밖에 더 있습니까? 선생님. 그게 뭔데? 저희 이 손끝에 상기가 요 손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가 이야기해 놓은 거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누가 이야기해 놨지. 그것도 아르마리니까 그것도 버려야 돼. 손끝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손끝? 근데 이거는 뭔데? 이거는 그럼 요거랑 이거는 하고. 험한 모습이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그게 아르마리라는 거야. 바로.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면 돼. 자, 이것을 내가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헛개비로 할 때가 요겁니다. 근데 지용거사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허망한 모습이라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 아르마리를 버려야 돼요. 아르마리를 버리는 게 간단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여러분들 눈앞에 코앞에 지금 벌어져 있는 빛깔로 벌어져 있는 소리로 벌어져 있는 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 냄새, 향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기의 향, 맛, 여러분들의 뭐 침의 맛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감촉,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뭐 무릎이 아프구나, 어쨌든 그런 감촉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면 뭐 그런 방법, 어쨌든 모습이잖아요. 이게 전부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서 아르마리를 딱 버려야 됩니다. 그런 모습에 내가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제 이 손가락이거든.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손가락.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요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걸 어떤 선사가 이제 손가락을 들고 이제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손가락을 들고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뜻은 그런 아르마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공으로서의 손가락, 그러면 허공이라는 생각이 생기거든요. 허공으로서의 손가락, 표현은 맞는데 허공으로서의 손가락이라 하면 그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그때의 허공으로서의 손가락은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습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아르마리라 하면 갖다 버려야 돼요. 바로 버려야 돼요. 그래도 이제 지용거사가 좀 자신 있다고 손가락을 들었지만 그것도 아르마리. 본인이 아르마리인 줄 모르면 또 아르마리인 줄 알아야 돼요. 왜 아르마리인지.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전이 안 돼요, 공부가. 근데 별거 아니야. 어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 아르마리만 버려버리면 돼. 아르마리만 버려버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아르마리를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 지식을 다 버리세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지식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벌어지는 모습을 허망하게 아는 것, 내가 일으킨 줄 아는 것, 여러분들 자신이 일으킨 줄 아는 것. 이제 주장자 본문을 자꾸 하잖아요. 주장자 본문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쏘가 넘어가니까 모습에 쏘가 넘어가거든. 주장자라는 모습에 쏘가 넘어가거든. 그걸 이제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아주 쉬워요.
깨닫는 게 아주 쉬운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버려버리면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법문을 뭐 기억하라거나 외우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법문을 많이 들으라 하는 것은 법문을 들으면서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 뜻만 캐치를 해야지 그걸 자꾸 기억을 하면 안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기억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갖다 버려야 돼. 내 것이 안 되면 갖다 버려야 돼. 그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주장자를 봅니다. 주장자를 보는데 여러분 앞에 보이는 주장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자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뭐 어떤 생각을 일으키거나 간에 주장자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좋지만 주장자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예를 들어서 주장자가 길다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 합시다. 주장자가 길구나라는 한 생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표현은 길구나지만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냥 느끼면 돼. 특별한 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한 걸 알아가 뭐 하려고. 특별한 걸 알아봤자 그 모습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계속. 느끼기만 느끼면 끝이거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느끼기만 느끼면 돼. 그것만. 그러니까 주장자를 보고 생각을 일으켰다. 주장자를 봤다. 한번 쳐다봤다. 주장자구나 했을 때, 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에게 비친, 이제 눈이 보는 게 아닙니까? 나에게 거울에 비치듯이 비치는 거거든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에게 비친 모습, 그 모습은 이제 이 하나의 주장자를 보고도 다 다르게 느끼는 거죠. 다 다르게. 주장자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죠. 각자의 주장자를 다 만들죠. 그래서 이 주장자의 실체를 이제 주장자라는 법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법. 주장자의 법. 이 주장자의 실체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실체라는 건 실제의 모습. 본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자를 쳐다보고 만약에 고개를 잠깐 돌리거나 딴 생각했다가 다시 주장자를 쳐다보면 그게 똑같이 보일 것 같죠. 다릅니다. 똑같아질 수가 없어, 그건. 왜? 내 눈에 비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방금 보고 고개를 잠깐 돌렸다가 다시 봤는데 그거 똑같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안다. 100번을 쳐다보도 달라요. 100사람, 내가 늘 이야기하죠. 70억 인구가 70억 번을 쳐다봐도 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자의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다면 똑같이 봐야 돼. 누구나. 그게 실제의 모습이지. 이 주장자의 실제의 모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자꾸 착각을 하느냐 하면 주장자를 만든 사람은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자를 만들어도 우리가 주장자를 보지 못했다면 주장자가 있는 겁니까? 주장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주장자가 없습니다. 보지 못했다. 그런데 주장자를 봤어. 누가 만들었던 간에 주장자를 봤어. 주장자를 봤는데 주장자구나 또 주장자구나 하면 또 다른 모습이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꿈속에서 만약에 이 주장자를 봤다면 깨고 나면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느끼지를 못하면 안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느껴라.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누가 뭐 부처님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나 중생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다르지 않다. 누가 그런 거 외우라 그랬어요? 난 외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시험 쳤어요, 그런 거. 응? 안 해오면 안 되는 거는 시험을 쳤어요. 안 쳤잖아요. 근데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걸 외웠다고 뭐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거 안다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거 안다고 마음이 안 편해집니다. 응? 여러분들이 그거 안다고 마음이 안 편해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려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방금 주장자처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실체가 없구나. 방금 주장자의 실체가 없거든요. 실제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겁니까? 볼 때마다 다른데. 응? 실제의 모습을 나는 방금 실제 이 주장자의 이 모습을 봤다. 내가 그릴 수도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그리는 모습과 그 다음에 쳐다볼 때 주장자의 모습은 달라요. 그게 그 다르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응? 실체가 없어. 주장자의 실체가 없어. 주장자의 실체가 없는 걸 느끼듯이 온갖 모습이 빛깔, 온갖 소리, 온갖 냄새, 온갖 맛, 온갖 감촉, 온갖 방법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걸 알면. 뭘 법문 드는 거 외워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안다면 알고 놓치지 않는다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집착을 하겠어요. 그걸. 아 이건 안 가지면 안 돼.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돼. 그건 말이 아니죠. 그건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헛개비라고 하는 거예요. 헛개비와 같다는 거지. 실체가 있으면 헛개비라고 안 하죠. 진짜라고 하지. 그래서 어떠한 모습도 진짜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외우면 안 됩니다. 진짜가 없다는 걸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법문 들을 때 어떠한 모습도 진짜가 없다 하더라. 이걸 외워. 그걸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노?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법문 해주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는 거지. 깨달아야 돼. 그냥. 그런데 이제 느낌이 안 오면 조금 아직까지 시절 인연이 뭐 안 맞았던가 아주 복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걸 뭐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꾸 모습만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온 내가 만들었지. 응?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잖아요. 벌어지는 모습만 보면 진짜. 이렇게 살아온 그런 고약한 버릇. 고약한 버릇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만들었지. 그런데 정말 헛개비인 줄 알면은 정말 편하죠. 편하다는 생각도 없어. 그걸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일을 할 때나 이럴 때는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벌어지는 모습은 내가 만든 헛개비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야 돼. 느껴야 돼. 그래야 집착을 안 하지. 편해지려면 집착을 안 해야 돼. 막 수행한답시고 수행하는데 집착을 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응? 또 뭐 자식에도 집착하고, 뭐, 내 재산에도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무슨 직위, 직책, 응? 내 재주, 내 능력, 뭐 이런 거 집착하잖아요.
지가 뭐 되게 잘하는 줄 알잖아요. 또는 되게 못하는 줄 알잖아. 이렇게 집착하잖아. 못하니까 나는 왜 못하나, 왜 이거 잘해야지. 나는 왜 이리 못 가졌노? 사주팔자가 안 좋나? 집착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이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걸 만약에 안다면 집착하겠습니까? 혜인이 그걸 알면 집착하겠나? 니는 지금 어디에 집착하나? 응? 재산에 집착하나? 그 집착하는 대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헛개비 같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집착 안 하면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응?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벌어지는 모습은 똑같아. 내 앞에 벌어진 것은 내가 거기에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뭐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알아들으면 천만 다행인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천복일 선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음수 선사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게 참 뭐랄까 느끼지 못하면 또 자꾸 들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왜 사무치게 내가 내일부터는 집착 안 할 것 같은데 헛개비인 줄 알았어. 인보살 그런 생각이 들죠. 응? 집착하지 말아야지. 도자기 굽다가 좀 잘 안 되면 못 자겠노. 응? 안 된 걸 뭐. 또 잘 만들면 되지. 근데 집착하잖아요. 잘 안 된 거. 이거 재료비가 얼만데. 내가 이 재료 산다고 강의해가지고 새가 빠지고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재료 샀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다니. 재료비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건 집착이거든. 이왕 잘 못 만들었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못 만들었으면. 이제 못 만들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면 되지 또. 그렇잖아요. 나는 못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만들었다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인보살 왜 그래요? 나는 분명히 못 만들어서 버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만들었다 했어. 왜 그럴까요? 나는 못 만들어가지고 망치로 깨려고 그러는데 도자기 하는 사람은 망치로 잘 깨더라고 보니까. 망치를 막 깨서 버리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나한테 싸게 파시오. 내 눈에는 너무나 좋아 보인다. 그럼 또 팔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한테는 망치로 깨서 버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좋게 보일까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들으니까 우습죠? 응? 이런 뻔한 이야기인데 대답이 이렇게 쑥쑥 안 나오지 이렇게 우습잖아요. 근데 쑥쑥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또 그러다가 잘 나와요. 또 대답이. 별거 아닌 것도 물어보면 별것인 것처럼 또 이래 긴장을 해가지고 별것 아닌 물음인데 응? 또 자기한테 물어보면 또 별것인 것처럼 들리거든. 긴장해서 듣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금방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사람은 압니다. 방금 이게 또 객관적으로 들으면 알아요. 응? 내가 인보살 같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보살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 빼놓고는 또 다 대답할 수 있어. 응?
근데 또 인보살이 이제 하루나 이틀 또 지나서 법문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다시 들어보면, 이 쉬운 걸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응? 그래도 지금 생각나면 대답을 해보세요. 왜 나는 못 만들어서 버리려 하는데 다른 사람은 좋다고 내한테 팔아라고 하나 말이야. 버리는 것보다 팔면 기분은 좋겠지만 왜 버리는 것보다 팔면 또 기분이 좋을까? 왜 그럴까? 이 시간 끝나거든. 다시 한번 유튜브에 있는 법문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른 사람은 듣든지 말든지 뭐 그건 상관할 거 아니고 인보살은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다시 들으면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다시 들으세요. 입가에 웃음이 피 날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무언가 크게 얻을 것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정음수가 송하되 옛길이 평탄한데 누가 발을 디뎠던고 문답이 분명하거늘 가는 이는 바보로다. 늙어 빠진 조주가 왔다 간 뜻은 끝내 다만 할망구가 알 수 있으리. 이렇게 지었거든요. 송을. 정음수 선사는 옛길이 평탄한데 누가 발을 디뎠던고? 옛길이 평탄하다. 이거는 이제 뭐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옛길이 평탄하다. 옛길은 뭡니까? 옛길은 이제 말하자면 그 삼계유심하는 그 마음 이야기입니다. 옛길. 응? 우리가 삼계유심이란 말 썼잖아요. 내가 삼계유심. 삼계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마음에 관한 지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마음, 중생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 하더라. 이런 지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상이 생겨요. 그런 상을 만들면 안 돼요. 상을 다 갖다 버려야 돼. 삼계유심하는 요 마음,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들으면 되거든. 옛길이 평탄한데 이 말은 옛길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주인공.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놈이라면 또 그놈이 어떤 허공 같은 그놈인가? 뭐 허공과 같아 하니까 허공을 또 생각해가지고 허공이 내인가? 그런 지식은 가지면 절대 안 돼. 전부 갖다 버려야 돼. 그냥 알면 돼. 그냥 깨달으면 돼. 그냥 그렇구나.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이게 과연 헛개비 맞구나. 헛개비 맞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면 그거는 온갖 모습을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헛개비구나. 헛개비구나 하고 헛개비인 줄 알고 있어야 돼요. 번하게. 헛개비인 줄 알고 알 줄 아는 그게 부처거든요. 그게 마음이거든. 헛개비구나. 그 마음은 뭐 어떤 허공과 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마음은. 허공과 같은 모양이 아니야. 이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그건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맞지 않다는 것은. 단지 그 마음은 내가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헛개비로 알 때 그때가 마음이라는 거야. 그때가 부처라는 거지. 왜냐하면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어떤 겁니까? 부처가 무슨 내 뒤에 있는 사진이 모양이 부처입니까? 그런 게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냥 형상화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제 우리의 스승으로서 존경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아주 옛날에도
이제 법당에 이제 저런 뭐 석상이라든지 무슨 나무상이라든지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모양이 집착할까 싶었어.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불자들이 너무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모양. 응? 너무 집착을 많이 해.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걸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자꾸 집착을 시켜. 그러면 부처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부처를 모르면 안 되잖아.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유면 적견열애라. 온갖 모습을 헛개비로 알면 바로 부처를 안다는데 적견열애. 응? 부처를 알잖아요. 응? 온갖 모습을 헛개비로 알면 그때가 부처야. 그 부처를 어떻게 모르겠노? 부처를 안다고 이러니까 부처의 모양을 아는 거가. 어? 부처의 뭐 30 이상 80종을 아는 건가? 부처의 지혜를 아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부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음이라는 거고. 참 밑도 끝도 없네. 어쨌든 알게 해주고 싶은데,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제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답답하네요. 여러분들의 망념입니다. 이거 뭐 답답할 게 뭐 있겠노? 지 공부 지가 하는데. 지 공부 지가 하고 내 공부 내가 하고. 이거 뭐 답답해. 해인 명인 누구 쳐다보면 내가 하나도 안 답답하다. 정음수 선사서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하겠네. 안타깝지만. 야, 이거 뭐 달아서 한 10시간 좀 해야지. 기회 못이 박힐 것 같은데. 이거 어째야 되노? 원명 어째야 되겠노? 합시다. 시기라. 마치겠습니다.